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이야기로 일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 올랐다. 이건 뭐 매일 우리 매일경제TV 틀면 나오는 이슈고요. 이제 천연가스, 금은 많이 올랐는데 은 왜 안 올라 했는데요. 최근 2주간에 시세 내고 있는 게 또 은입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더 무서운 거는 달러 약세가 아닌데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달러도 강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원자재 가격 상승,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이제 재료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 이게 또 구리 가격 상승하고 맞물리면서 시세가 이제 또 나고 있잖아요. 어저께 이제 뭐 장중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 해주실 때 말씀해줬던 것처럼 에브리띵 랠리, 이제 모든 게 다 또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게 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물가와 이제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게 물가와 연동돼 버리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또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4, 105 요 사이에서 떨어지질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이나 은이나 거의 다 이제 달러 베이스로 이제 유통이 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달러가 하락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려들도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년 뭐 한때 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이제 맞물리면서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도 이제 구리 가격 상승, 어제 뭐 대창이라든지 이구 산업 이런 소형주들까지 이제 막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금, 은 관련주들 막 찾기 시작할 거고, 이러다가 또 이제 2차 전지 뭐 니켈이라든지 다시 돌아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저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워낙 좀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좀 짜증스러운데 지금 글로벌 증시하고 너무 좀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오히려 이제 증시에 관련주들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이거 올라타야죠. 왜냐면 구리도 아니야 하다가 다 놓쳤고, 이제 다시 뭐 3차 시세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진짜 좀 아깝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관련주들 뭐 올라타야 되겠죠? 일단 뭐 원자재 관련 섹터에서 지금 순환매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이고, 뭐 최근에 뭐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구리 가격은 계속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뭐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또 금이라든지 또 은까지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사실상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금과 은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 종목이다 보다는 오히려 좀 테마성이라든지 또 금 거래소를 운영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뭐 시총 600억 뭐 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원자재 쪽은 이 관련된 종목을 직접적으로 이제 매수할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 외에 ETF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구리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상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우리가 원자재 관련된 ETF 상품을 노려보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자재 ETF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최근에 한 달간 뭐 20거래일에 천연가스를 2배로 추정하는 60%가, 그러니까 30% 올랐으니까 복리 합쳐서 좀 더 오른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는 오히려 아예 그러면 국제은, 금, 맞습니다. 천연가스 이런 ETF를 공략해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 어떤 종목 갖고 왔습니까? 네, 오늘의 일발 종목은 또 이제 아무래도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비치로테크라는 기업을 가져와 봤는데, 일단 뭐 이제 비치로테크는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계열사를 이제 거느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치로세, 또 1차 리튬 전지 업체를 이제 거느리고 있고요. 비치로 넥스텍, 그리고 비치로 밀텍, 그리고 비치로 EM과 비치로 ES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
주목해야 될 이제 자회사가 비치로 EM과 비치로 ES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자회사 비치로 EM 같은 경우는 이 송배전 전력망 시스템에 사용되는 또 이제 차단기라든지 개폐기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지금 필요한 전기 에너지 장치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치로 ES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배 전방 관련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치로 EM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미주라든지 뭐 동남아, 유럽에도 지금 이제 수출이 꾸준하게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중심에서 이제 북미 비산 발전기 관련된 점유율 1등, 또 그리고 가정용 발전기 관련해서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네락홀딩스와 30년째 지금 이제 탄탄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기업입니다. 근데 그 제네락 업체가 사실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최근에 지금 MOU를 체결했다,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제 고속 성장이 더욱더 지금 기대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럴홀딩스와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운 파트너십을 구축했던 만큼 제네럴홀딩스가 뭐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또 소형 모듈 원자로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너럴 모터스와 이제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비치로테크의 어떤 이제 수주 물량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된 어떤 실적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비치로 EM과 비치로 ES가 중요한 게 또 원전 관련 종목으로도 좀 엮입니다. 그래서 신고리 3호기, 4호기, 또 신한울 1호기, 2호기에 또 이제 저압 차단기와 고압 차단기를 공급했고, 또 그리고 최근에는 현재 신고리 5호기, 6호기에도 지금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또 원전 관련된 수혜 종목이다.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금 프랑스 기업과 지금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지금 경쟁은 치열한 상태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한국수력 원자력의 유자격 공급자로 좀 등록이 된 상태다 보니까 원정용 고압 차단기라든지 뭐 저압 차단기 같은 4개 품목에 대해서 납품을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원전 관련된 수혜주고, 또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도 가장 직접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 달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저는 한 차례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또 이제 11차 정기보험 발표가 뭐 다음 주 안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천연가스, 또 원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전력망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체제를 찾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 대체제에서 이제 원전, 특히 뭐 천연가스, 그 안에서 비치로테크 같은 경우는 원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설비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 수혜주로 좀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고 좀 판단돼서요. 비치로테크를 오늘 한발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이제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시간에 의해서 살짝 조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200원으로 이제 매수가를 좀 설정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일단 1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9,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치로테크, 비치로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비치로테크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가 했더니 옛날 초전도체 갔을 때 그때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력 전압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쪽 전류가 흘렀을 때 뭐가 잘못되면 여기 차단했다가 다음 B1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이제 개폐기들, 제어 장치 쪽에서 아주 상당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전력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비치로테크를 오늘의 일발로 갖고 왔는데요. 결국 또 전력이네요. 전력, 또 개폐기, 제어 장치들. 돌아 AI 반도체가 끝에 있다가 계속 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다뤄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고점이지만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탑픽 종목을 2개 그냥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 요 두 종목을 이제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는데, 비치로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제 후발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가온전선, 뭐 재룡산업, 비치로테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로 이제 다 따라 움직이면서 결국 AI 반도체 시대, AI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 구조고, 이제 막 설비 투자가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제 치부하기에는 훨씬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전기 전선, 뭐 수배전반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 급등하는 걸 보면 결국 이런 인프라를 이제 까는 데는 굉장히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이슈인데 주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지금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도 이제 하루가 다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온갖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반도체 칩 이제 생산한다라고 네. 하는데 반도체 칩의 이제 성능이 이제 좋아진다. 물론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이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저전력 반도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돌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네. 전력 인프라를 이제 네. 깔아야 되는데 반도체 자체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저전력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네. 사실 인프라에 대한 이제 수요는 또 좀 감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을 본다면 너무 이게 지나치게 이제 오른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저는 조금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오히려 이제 피날레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전기 전선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조금 트레이딩을 테크니컬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좀 특징이 항상 이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솟구치고 실적이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나면 피크아웃 얘기가 곧 나올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염려를 좀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이제 전기 전선과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는 HT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네. 일렉트릭 혹은 LS 그룹주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네. 그런 의견도 좀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 비츠로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영민 매니저가 해줬던 이야기는 주식시장이 항상 뒤통수를 치잖아요. 네. 논리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아, 전기 네. 먹는 하마, 전력 인프라, 변압기, 송배전, 배전, 이제 네. 전력 제어 장치까지 완벽한데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저전력 반도체, 고효율 전기효율 반도체가 나오면 그렇죠. 이제 시세가 타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 메모를 좀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라라는 또 그런 조언까지 덧붙이도록 하겠고요. 오늘요, 저희 이제 2부 때 SK증권의 남인식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이 남인식 애널과는 저희가 연초에 이미 HD 현대일렉트릭, 그때만 해도 좀 긴가민가 의심이 많았었을 때 강력하게 이제 전력 필요하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탑픽으로 이야기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이분의 생각도 오늘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뒤통수를 치는 걸 좀 조심해야 될지, 이 시세가 한번 3차, 4차 랠리까지 갈지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함께 또 분석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증시오늘 일부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8일 일발 G2 파워 역시 또 맞습니다. 전력으로 갑니다. 네. 결이 좀 비슷한데요.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아까 비츠로 ES가 이제 수배 전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말씀드렸는데 G2 파워야말로 사실 이제 수배 전반 또 이제 전력을 실시간으로 이제 감시하는 수배 전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G2 파워인데, 그러니까 G2 파워와 이제 비츠로테크의 특징이 이제 원전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엮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도 사실 G2 파워와 이제 비츠로테크가 가장 또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어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 파워는 뭐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요. 사실상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 안에는 이 11차 정기예보이 발표가 되고 다시 한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한번 G2 파워와 비츠로테크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전선 쪽에 너무 수급이 쏠렸던 부분들이 또 이제 전력 설비 인프라 쪽으로 수급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G2 파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좀 강력하게 좀 돌파를 최근에 해줬고요. 그래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G2 파워를 필두로 또 다시 한번 원전 섹터의 어떤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가볍게 G2 파워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목표가 그대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2 파워 리뷰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태양광 풍력으로 다 에너지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서 지금 대체제들 몇 개 찾는데,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대체제로 천연가스는 일단 오케이. 우리는 원전을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준호 매니저도 우리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가기 전에 원전 쪽이니까 뭐 G2 파워라든가 비츠로 쪽, 우리는 이제 특수성으로 원전을 좀 살펴봐라, 이런 조언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영민 매니저의 리뷰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종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 그리고 아예 시세가 크게 난 종목 두 가지입니다. PSK 홀딩스 네. 이게 5월 7일 일발이었고요. 테크윙 5월 13일 일발이었습니다. 네. 뭐 두 개 함께 가보죠. 네, 지난주에 이수페타시스가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를 하면서 리뷰를 해드릴 때 PSK 홀딩스하고 테크윙을 같이 해드렸어요. 네. 이 종목도 신고가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어저께 PSK 홀딩스가 이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점 대비 한 18%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나고 나서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장비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상 HBM과 관련된 이제 매출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이 좀 되고 있다. 오늘 끝난 이제 미국 증시도 이제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근접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올랐거든요. 네. 근데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마블 테크놀로지, KLA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사상 최고가 혹은 뭐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제 약간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 분명히 좀 됐다. 실적과 관련된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 숫자가 빠르게 좀 늘어나는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좀 쏠리고 있다. 어저께 전기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쳤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기 시작하니까 네. 오히려 오후 1시 넘어가서부터는 PSK 홀딩스라든지 테크윙 이런 네. 장비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PSK 홀딩스는 뭐 당분간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 55,000원을 좀 줄었는데 6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해가지고 뭐 PSK 홀딩스는 디스컴 장비라든지 특히 이제 세정 쪽 이쪽에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가 네. 계속 HBM 얘기하면서 뭐 8단, 12단, 16단 적층수도 이제 높아지면서 또 TSV 이제 비하 홀을 많이 네. 뚫어야 되잖아요.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찌꺼기죠. 문제점들을 네. 해결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장비나 이제 CMP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PSK 홀딩스는 이제 시세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최근 한두 달 동안은 약간 옆으로 좀 들어 누워 있는 단계거든요. 이격이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윙도 바로 이제 이어서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테크윙도 어저께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어요. 네. 이 종목도 이제 소개해드렸던 시점이 5월 13일이거든요. 그 당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거의 최저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요때 이제 매수를 해놓고 여기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거의 이제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60일 눌림목이 이제 진행이 됐던 구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양봉 만들면서 고점 대비하면 지금 30%가 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역시 테크윙도 HBM 쪽에 이제 테스트 핸들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한다.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해외 쪽에서는 마이크론, 결국 지금 HBM 경쟁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한테 후공적인 이제 테스트 장비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대가 이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실적 레버리지가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좀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역시 테크윙도 고점을 이제 지금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별로 없다. 뭐 목표가는 46,000원 정도로 또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네.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HBM 관련 두 가지 종목 리뷰해봤습니다. PSK 홀딩스 그리고 테크윙입니다. PSK 홀딩스 적층 막 쌓다 보면 이제 구멍 쉽게 말해서 구멍 뚫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네. 찌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세정하는 장비. 테크윙은 이제 HBM 테스트 핸들러의 업체. 관련해서 지금 HBM 이제 업종들은 22일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 초미의 관심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살짝 곁눈질을 했는데 좀 결이 달라요. 어떤 네. 종목을 갖고 왔습니까?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오늘 당연히 이제 반도체 뭘 종목을 줄 해야 알았는데,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저는 항상 이제 지론이 조정받았을 때 네. 이걸 이제 다 올라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 놓으시면은 사실 일주일 전에 테크윙 샀으면 지금 30% 수익 났잖아요. 2주 전에 이수페타시 샀으면 25% 30%도 수익 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다 신고가를 좀 뚫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제우스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또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 종목들 중에서는 또 STI 같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이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완전히 이제 좀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네. 소비재 쪽으로 왔어요. 제가 이제 네. 화장품 업종을 썩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다 올라간 종목을 이제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고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화장품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종목은 원래는 진짜 이제 북미양 대표 수혜주였어야 되는 종목인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상승폭이 이제 조금 더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본사 뉴저지주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화장품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제 북미양 이제 수혜주였는데 오히려 요즘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시장 자체를 그냥 미국과 유럽을 이제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품 자체를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을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글우드랩보다 북미 쪽의 수출이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기업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움직였다. 다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는 몇 가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모멘텀이 있고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승폭이 이제 조금 덜했다.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북미 시장에 이제 오히려 영업망을 이제 확실하게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 왜냐하면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 않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재들은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처럼 막 100%, 150% 이렇게 성장이 지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히려 앞으로 성장 여력이 이제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가가 이제 업사이드 요소가 훨씬 더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ODM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이제 비비크림이 지금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제 3중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비크림을 국내 최초로 이제 개발한 기업으로 코스메카 코리아가 많이 좀 알려져 있고 1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매출액이 1256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137억 원 정도. 물론 컨센이 140을 조금 넘었었는데 컨센보다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하면 무려 48%나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을 했다. 이처럼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중국이 아닌 새로운 이제 미국 시장을 개척을 좀 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실적이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0%, 50%씩 성장을 좀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 법인의 이제 성장세를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이제 526억에 영업이익 단에서도 66억 정도.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화장품 기업들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던 걸 이제는 완전히 북미나 유럽 시장 쪽으로 판도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 뭐 미국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유럽 사람들이 주요 이제 그 또 취미라고 해야 될까요? 소일거리 중에 하나가 일광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반점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제 완전 바뀌어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자외선 차단제, 쉽게 얘기하면 선크림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케어 제품군들이 미국 쪽에 이제 수출이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뉴저지주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잉글우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을 2018년도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지분을 39%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국의 아예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이제 잉글우드랩의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상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는 실적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자진 상폐를 해가지고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임시 주총 날짜가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8월 29일 날 임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이제 처리할 예정이거든요.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면 아무래도 또 이름값도 조금 더 높아지고 또 밸류업과 관련된 이제 또 수혜도 더 크게 또 입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8월 29일 날 코스피 시장에 이제 이전 상장이 이제 확정이 좀 되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조금 더 강하게 좀 올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실적도 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도 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배당이 이제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오늘 아까 이제 한 말로 이제 말씀해 주신 종목도 이제 배당 관련된 힌트를 좀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관련돼서 지금 화장품 기업들도 이익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이제 염두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뭐 다른 화장품 기업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LG 생활건강, 여러분들 화장품 종목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LG 생활건강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행보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 겨우 한 10%, 15% 정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화장품 기업들이 이게 좀 타이밍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좀 덜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뭐 어저께 종가가 이제 44,800원이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44,500원 정도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3,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38,000원 정도를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ODM, 약간 OEM이랑 다르게 ODM은 이제 본사의 좀 디벨로프먼트 그런 아이디어도 함께 넣는다는 점들도 있고요. 한국의 법인도 있고 중국의 법인도 있고 미국 법인이 있는데 지금 초점은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랩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받쳐져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수주라든가 이게 핵심이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저희도 지난주에도 선크림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자, 이 잉글우드랩 관련해서 선크림인데요. 준호 매니저, 이 질문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딱 할 때 선크림 그거 팔아서 얼마나 되지? 이게 마치 우리가 그 불닭볶음면이랑 이제 비슷한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영업이익을 137억 정도 올릴 만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은 이게 그쵸. 이거는 뭐,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중국 법인도 있고 한국 법인, 이제 미국 법인 잉그루드랩이 있는데 사실상 작년부터 그래도 다행인 게 다른 사실 화장품 기업들이 한동안 주가 조정 그림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매출은 성장하는데 이제 중국 내 이제 매출이 적자폭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오랫동안 쉬었던 건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 매출이 작년부터 이미 수익성 개선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작년 5월 10일부터 사실 점상한가가 들어간 이후로 꾸준하게 이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 이제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 법인의 매출까지 더욱더 빠르게 개선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 컨터처프가 훨씬 더 강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또 1분기 실적부터 이제 중국의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다가 이제 미국 법인 또 잉그루드랩의 어떤 이제 선크림 아까 말씀하셨던 매출 성장 오히려 또 이제 선크림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화장품 기업들 중에 매출 성장에 나와주는 기업들을 보면요 오히려 기초 화장품 쪽의 어떤 매출이 더 빠르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과 기초 화장품은 누구나 다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색조 화장품보다 또 이제 기초 화장품 시장만 잘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탄탄한 이제 미국 법인 실적과 또 중국 법인이 작년부터 수익성 개선과 또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중국 경기까지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시 한번 화장품 세트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최근에 실리콘2만 신고가 랠리가 나왔던 이유도 결국 미국 매출, 중국 법인보다는 미국 매출이 더욱더 집중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같은 종목도 결국에 중국보다는 또 이제 뭐 최근에 북미 지역의 어떤 진출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법인 쪽에서도 매출이 좋고 또 그리고 미국 법인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2018년도에 어떤 직전 고점도 돌파가 임박한 상태에서 충분히 신고가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중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고가 화장품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초 화장품, 선크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요. MZ세대 남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 이게 다 이게 맞죠? 이 여파죠 이게. 저는 이제 올인원 제품을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냥 한 번에 때려 바를 수 있는 걸 이제 선호를 했는데 근데 요즘 좀 많이 바른대요. 이제는 진짜 단계별로 또 기능별로 화장품들을 이제 다 쓴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게 정말 좀 큰 트렌드의 변화인 게
화장은 이제 예전엔 여성들의 이제 전유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이제 피부 미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이제 매출도 이제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고 지금 화장품 업종은 저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1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미 시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두드러졌기 때문에 과연 2분기, 3분기 때 이 성장률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전분기 대비하면 계속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뭘로 뛰어넘을 것인가?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새로운 이제 제품군, 그냥 기초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사실 이제 크림이라든지 세럼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킨 로션만 바르다가 이제 세럼 제품들도 이제 바르게 되고 각종 이제 크림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화장 다 하고 나서 이제 선크림, 선케어 제품까지 이제 바르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공략하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아까 뭐 실리콘2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2라든지 최근에 이제 주가 회복되고 있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엔 아주 우리 젊은 친구들, 남자들도 선크림을 지금 다 바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화장품은 아니더라도요. 이런 작은 선크림 하나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면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 오늘의 작전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